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그 고 김문기 씨 아들의 그 증언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요 수사 상황, 재판 상황이죠. 예, 이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재판 어제 그 상황을 말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김문기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옛날에 유한기 씨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 비서 그 내연남 있잖아요. 예. 김현욱 씨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했던 전형수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폭로 녹음 이병철 씨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먼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 어린 사과 이런 이제 발언이 있어야 된다. 네. 전부 이게 나몰라라 하잖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제 9번째 재판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재명 측의 전략은 어떻게든 이게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게 총선을 넘기야 된다. 네. 이런 전략입니다. 아하. 거기에 법원이 놀아나면 안 돼요. 왜 재판을 이게 2주에 한 번 합니까? 한 주에 2번씩 해야 돼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네. 4번은 이제 그거는 좀 심하지만 최소한 이게 2번 정도 하면 충분히 변호사하고 상의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2주에 한 번 하니까 아직 이제 9차 재판인데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걸 이게 아직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야지 이게 백현동 있잖아요. 4단계 상향은 누구 때문이냐? 국토부 압박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냐? 이걸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년 법에는 6개월 전에 결과를 내라. 이런데 지금 이게 재판부가 너무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이게 전 먼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 허위 사실이 이제 2건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하고 백현동 부분인데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 이건 확실히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백현동 심리를 하기 전에 우선 유죄부터 때려놓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저는 이게 그 민사에서는 뭐 중간 쟁점일 때 중간 판결이 있는데 형사는 이제 2건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같이 이제 그 재판해야 되고. 아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요. 네. 가장 문제가 이제 재판 지연입니다. 법에 훈시 규정이란 말이 없어요. 아하. 무조건 이제 선거 재판은 1심 6개월. 그다음에 2심 3심은 3개월. 네. 총 1년 내에 끝내라. 이게 강행 규정처럼 이게 돼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훈시 규정 지켜대고 안 지켜대고 이래가지고 이게 노력도 안 해보고 재판을 몇 년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일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어제 고 김문기 씨 아들의 증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요트를 둘이 탔다든지 또는 이제 골프를 치고 그다음에 그 카 있잖아요. 네. 골프차 카트. 이거는 이제 그 네. 카트 운전한 거.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대면 보고 한 거, 또는 이제 공청회 한 거, 네. 그다음에 직접 전화 통화한 거, 그다음에 표창장 준 거, 지금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네. 어제 그 아들이요 더 결정적인 증언을 많이 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3가지만 소개하면 아버지가 김문기 씨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 언제 식사 도중에도 밥 먹다가도 이게 통화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전화하면 밥 먹다가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밤 늦게도 예. 그다음에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아빠가 이재명 대표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이런 게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18년에 아마 이제 성남에 여권 만들러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시장실에서 직접 이렇게 대면 보고 있잖아요. 대면 보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많이 자기가 직접 목격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증언 중에 보면 여러 차례 이제 처음에 부인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 모른다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게 왜 차충수를 두지?
이재명 대표가 음흠.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아버지 안다고 하면 끝날 걸 왜 무리하게 이렇게 잘 알면서 굳이 모른다 아하. 이렇게 자충수를 두지 이렇게 생각했고 가족들이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결국 대선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에서 김문기 씨 아예 모르면 원천적으로 자기는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게 대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걸로 생각한다. 네. 이런 데 여러 정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거법 재판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선거법- 또 정언한 게 있어요. 예. 그 외에- 누구 아들이? 예, 아들이요. 예. 예. 뭐냐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물어봤대. 음. 아버지가 이게 수사받으러 왔다 갔다 했잖아. 극단 선택하기 전에. 네. 근데 아버지 진짜게 뭐 돈 좀 받은 거 있습니까? 음. 아버지 잘못이 있습니까? 음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아버지는 그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김문기 씨 아버지가 뭐라 했냐? 처음에는 이게 자기도 유동규가 다 해먹은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모든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의심이 간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이야기한 것도 노고요. 음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아버지 변호인을 변호인을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소개시켜 주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버지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유동규나 이재명 측을 변호하는 이런 모습이 그 바꾼 거 이것도 정언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의미 있는 게 아들이 그 원래 아버님 극단적 선택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골프 치고 뭐 요트는 사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 했더니 이우종 씨라고 있어요. 이우종 이분이 경기 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이분이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마라 말로 한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게 다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하나의 증언과 폭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한참 있어서 뭐 1심 유죄 나와봤자 뭐 그 소용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뭐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재판을 내년 총선 전에 끝내도록 해야 된다. 예.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측은요. 네. 어제 제가 아침 10시에 그 재판하러 갔거든요. 네. 경찰이 쫙 깔려 있고 이제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휘자는 경찰하고 기자들만 쫙 깔려 있더라고. 이재명 출두한다고. 네. 제가 아침에 그 중앙지법 재판 가니까 그 이재명 하국이 마주치지는 못했고 이재명 출석하기 직전에 제가 법정에 있었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 아들 있잖아. 눈도 못 마주쳐요. 본인에게 인간이 양심이 최소한 있으면 그 책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도 못 네. 마주치고요. 그 변호사가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뭐라 하냐면 이 아들 보고 사적 친분이 아니고 공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보통 이게 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이제 아는 건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적 친분이 아니고 공적으로 접촉한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 어허. 이런 사람들에게 안다고 보통 이게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드님이 뭐랬냐면 보통 그것도 모른다고 답하지 않는다. 공적으로 접촉해서 알더라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김문기 씨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게 그 모른다고 답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게 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결국 그 김문기 부인이 원래는 놀라했거든요. 검찰에서는 이게 부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부인은 이제 그 충격도 크고 아마 여러 가지 게 위협도 받는가 봐요. 네. 지금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협박하고 난립니다. 지금 이게 유동규 씨도 지금 여러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김문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안 오고 아들이 대신 온 거예요. 그때 그 아버님 돌아올 때 왜 크리스마스 전날 그 이게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 그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거 봤잖아요. 네. 지금 이게 유족들은 슬픔에 잠기게 분통이 터지는데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제 그 아들의 정은이 마지막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결정타를 먹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저 쌍방울 대북 그 대납 송금이죠. 이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김성태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재명이랑 통화한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검찰에서 다 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부는 거하고는 달라요. 법정에서는 이제 그 선서
나는 이게 위정을 하면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그 법정 정언은 신빙성이 정명력이랍니다. 법적으로. 정명력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하. 신빙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준 800만 불, 네.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 그다음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줄 걸 우리 대납해 준 거다. 이거는 이게 이재명 그때 지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아하. 통화도 하고 네. 그 옆에 안부수 씨가 또 들었잖아. 여러 사람이 이게 듣고 아마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정언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화영도 800만 불이 기소가 됐고 추가로 그다음에 김성태도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이재명 대표 빼버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화영 부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 대가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 카운터다운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재명 소환 쌍방울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500만 불, 300만 불에서 800만 불, 예. 그러니까 한 100억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아무리 그 돈 펑펑 쓰는 조폭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돈을 지가 쓴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면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최소한 한두 번은 만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100억 쓰고 있어. 이거를 확인받고 싶어 했겠죠?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그 전화 통화도 있을 거고요. 예. 아마 이제 옛날에 그 쌍방울 본사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재명 방북에 그 뭐야 그 방문했거든요. 예, 회사 갔었죠. 예, 예. 그런 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그 김성태 회장이 개인 돈이 없어요. 거의 많이 물려 있고 투자해가지고 개인 돈이 없어요. 지금 이게 변호사비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요. 이 돈 구한다고 이게 술집 룸에까지 돈을 빌렸대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이걸 투자해줘야지 나중에 몇 억불 큰 사업 하잖아요. 자기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돈을 빌리고 구해서 준 거예요. 뼈 빠지게 구해서 줬네.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이는 지금 김성태를 만난 적도 없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준 게 아니고 어. 2년 동안 이게 월 3천만 원씩을 이해찬이한테 이해찬이한테. 용돈 준 것도 하하. 그게 이해찬이 보고 준 게 아니고 음. 이해찬이가 이제 그 이재명의 좌장이잖아. 멘토. 결국에 그때 진미파라곤 여의도 국회 앞에 네. 사무실을 이게 그 4개 자기까지 5개 내 가지고 이게 불법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쌍방울로서는 이게 완전히 이재명 당선에 완전히 올인한 거죠. 북한도 주고 이해찬이 용돈도 주고 이화영도 카드 주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선만 되면 바로 이게 대북 사무 우리가 독점한다. 거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네. 이 지미파라곤의 방 5개를 운영할 정도면 이건 진짜 대규모로 이 선거 캠프 차렸다는 뜻이고 예. 그거를 김성태가 다 돈을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김성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올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성태의 생각대로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뭐 그야말로 수조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는 억울해할 거 없네. 배팅했다가 지가 진 거니까. 예? 다만 이재명이가 지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그건 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네를 위해서 한 거잖아라고 덮어씌우는 데에 대해서는 억울해하고 화가 날 수가 있겠네. 지금 이게 이재명만 모른다는 네. 게 아니고 예. 그 이화영 있잖아요. 글쎄. 이화영은 이게 오랫동안 형형하면서 카드 쓰고 그 내연녀가 다 쓰고 뭐 했잖아요. 어허. 아들도 취업시켜 줬잖아요. 연예기획사에. 네. 그랬더니 대질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김 회장님 제 언제 나서 회장님 하니까 이화영이 안 돼. 형형하다가 완전히 야 정말 이게 그래도 김성태 회장은 조폭입니다. 어허. 진짜 이게 그 이화영이는 양아치보다 더 못한 거죠. 뭐 조폭이나 양아치나 뭐 50보 100보지만 정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화영이가 자기 보고 회장님 높임말을 쓰면서 이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보고 형 우리가 이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화영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본부인하고 내인은 뭐 복잡하거든요. 변호 관계도. 지금 이게 마음 아주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어허. 저는 이게 언제 1심에서 만약에 엄청난 중형이 나온다.
이왕이가 이러면 이게 충분히 항소심에서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건 뭐 그냥 그 밑에서 일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니까 예, 언제든지 정말 이러다가 내가 한 20년 살겠다 싶으면 예, 생각 바꿀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다음에 그 백현동도요. 아, 백현동도 있어요? 예, 네. 백현동은요. 지금 이게 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요게 선거법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검찰이 매주 조사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이게 백현동에 그 옹벽 있잖아요. 네, 네. 옹벽이 길이가 한 50m 돼요. 높이. 길이도 그 정도도 엄청나게 높고 그래요. 거의 만리장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 옹벽은 이걸 이게 건물로 봐준 거예요. 그래가 산을 깎는 걸 허락해 가지고 이게 그 건물이 아니거든요. 옹벽은 그렇죠. 무너지는 거 막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산림과 직원들 있잖아요. 이 직원들에게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네. 이제 공무원 조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김인섭이 후배 공무원들 조사하고 이제 옹벽까지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게 그 기사를 보면 곧 정진상과 그다음에 이재명을 소환 앞두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뭐 이 부분하고 묶음의 쌍방울 하고 얼마든지 임박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갈게요. 지금 양평계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아예 양평계담 일타 강사로 나섰어요. 근데 이재명이 하고 한판 붙자. 진실의 링에서 한판 붙자.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진실의 링에서 예. 뭐 건투든 뭐든 한판 붙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보통 우리 링에서 붙을 때 선수들 소개부터 하잖아요. 일단 이게 원희룡 선수부터 소개해 보면 원희룡도 이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원희룡 이쪽에 그 청코너 뭐 홍코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우리가 홍코너가 돼야 되겠네. 네. 빨간색. 네. 원희룡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정치인 중에 가장 천재입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 예. 그러니까 이게 학력고사도 수석하고 그다음에 검사 하기 전에 노동운동을 했거든. 운동권. 예. 그러면서 이게 시험을 넣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수석을 한 거예요. 야, 사법고시 수석 있잖아. 그것도 이게 그 당시까지는 역대 최고 점수래. 오, 그래요? 역대 최고 점수. 이렇게 수석을 두 개란 거의 뭐 제가 보기에 해방의회 정치인 중에는 가장 똑똑한 천재형이 아닌가. 뭐 당군 이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방의회는 가장 똑똑한 천재형이다. 예. 이게 그러면서 이게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양천의 국회의원 3번 하고 네. 그다음에 도지사 2번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하고 그다음에 일타 강사로 신림동에서 뭐 강의된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장동 예. 일타 강사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어. 이게 이제 원희룡 선수고요. 예.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청코너 이재명 선수도 소개를 해야죠. 아니 그래도 소개할 때는 몇 점 몇 승 해야 되잖아. 예? 5전 5승. 왜요? 아니 국회의원 3번 좌파랑 싸워서 3전 3승. 그다음에 도지사 선거 2번 해갖고서 2전 2승. 그러니까 이제 전적은 5전 5승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저쪽에 그 이재명 선수는요. 예. 자기는 이게 뭐 팬들은 막 이순신이래. 어. 이순신. 와, 잼순신 해가지고 우리 바다를 지킨다고 막 이순신이다. 어허. 이런 식으로 이게 개딸들은 떠받드는데 예. 제가 소개해 보니까 이순신이가 아니고 결국 이완용이다. 이완용.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면 이완용이냐?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뭐랬냐면 자기는 이게 그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완용이가 한 말입니다. 아, 그래. 이완용이가 일본하고 그냥 의병 활동도 하지 마. 왜? 비굴하지만 평화가 전쟁보다는 나아. 이게 우리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재명이 별명은 이순신하고는 뭐 거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순신은 네. 저는 이게 이완용 같은 한마디로 이게 당군 일의 최대 사기꾼 위선자 거짓말쟁이 이게 바로 이재명인데 네. 전적은 제가 알기로 성남시장 옛날에 한번 전적은 5전 3승 2패입니다. 삼성 2패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그때 성남시장 처음에 한 번 지고 예. 지난번 대선 때 한 번 지고 2패.
그렇죠. 그다음에 삼승은 성남시장 재선, 예. 경기도지사 1승, 예. 예, 삼승. 그러면 이게 그 경력만 봐도 이게 원희룡 훨씬 앞서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두 분이 진실의 링에서 붙는다. 예. 그러면 이게 결과는요. 예. 제가 보기에 1라운드 종이 울리잖아. 10초 내에 KO성으로 원희룡 선수가 이길 것 같아. 근데 1라운드도 못 버틸 거야. 처음에 딱 원희룡 선수가 네. 한마디만 공격하면 돼요. 음. 야, 김건희에서 일가 땅을 올려주려면 거기에 강상에 IC라는 내주지. 내가 여기 분기점 JCT를 내주겠느냐. JCT 내주면 이게 땅값이 안 올라요. 거기 양서면에 이장이 인터뷰해 버렸잖아. 양서면에 이장이 그렇지. 우리 JCT 이거 반대다. 뽑아저기 시끄럽게 하고 먼지만 나니 가져가라.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땅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잘못됐잖아. 이 한 방 그냥 스트레이트 날리면 아마 이게 이재명 선수가 바로 그냥 KO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도 배터리 이 코치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링에 못 올라가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10초 안에 끝나는데 안 올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에서 이재명이는 이게 계속 그냥 괴담만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게 진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저는요. 결국 이게 그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링컨이 예.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저도요. 이게 이재명 가짜 거짓말에 잠깐 속았어요. 종점을 바꿨다가 저도 이게 야 큰일 났다. 이게 종점이 바뀌어가지고 종점 끝에 도로가 연결돼가 김건희서 땅으로 가냐? 아이신 줄 알고. 예. 종점 끝나면 이게 김건희서 땅으로 바로 가는 도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처음에 잠깐 저도 이게 속았다니까. 네. 근데 JCT라는 거 알고.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민주당 때. 그때 정동균 군수가 자기가 이게 다 한 거. 그리고 전임 국토부 장관이 용역 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용역 업체 사장이 인터뷰가 했잖아요. 네. 자기 원희룡이 원자도 만난 적이 없대. 맞잖아요. 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이재명이 링에 못 올린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하실래요? 하나만 더. 원희룡 장관. 예. 진짜 황당한 게 좌파들이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더라고. 그래요. 고발했어요. 어디 제가 TV조선에 나가서 야. 권한남용인가? 그래서 이게 제가 민주당이나 보고 그랬지 법률을 아무리 무식해도 음. 처음에는요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 보고 당신이 백지화시킬 권한이 있느냐 없냐 권한이 없다 했거든. 그렇지.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는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야. 권한 남용은 뭐냐? 권한이 있는데 이걸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한 게 권한 남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편을 보고 야 원희룡 장관이 권한이 있냐 없냐? 권한이 없으면 아예 권한 남용이 안 돼요. 그렇지. 권한이 있을 때 되잖아. 처음에 권한 없다 하다가 이제 권한 남용했다고 고발하다가 정말 이게 그 원희룡 장관이 헛웃음이 논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요. 이번에 양평 괴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을 섞은 가짜뉴스다. 네. 1%의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예타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노선 분기점이 바뀌었는데 거기 500m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좀 있더라. 이게 1%의 진실이야. 근데 나머지 99% 전부 거짓이야. 뭐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원희룡 장관이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 전부 이게 저는 거짓이다. 그래요.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할까요? 한동훈 장관님.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요. 과연 이게 그 출마하느냐 네. 또는 이게 많으냐. 요즘 이게 논란도 많고요. 그래요. 예.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 역대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외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네. 뭐 인천에 한번 간 거 있고 미국의 그 뉴욕 연방 검찰 있잖아요.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저는 정치 쪽으로요. 마음을 좀 굳힌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정치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게 약한 고리 중도나 이런 이제 그 중도로 진격하는 이런 게 노선 통합 이런 행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처음에 전라도를 갔어요. 물론 이게 그 현대 삼호중공업 있잖아. 네. 조선소가 물은 들어와가 수주가 잘 되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족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민들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 이민 문제를 의논하려고 전라도를 갔는데 근데 이민이 전라도만 오느냐고. 인천도 오고 부산도 오고 강원도도 오고. 근데 왜 굳이 전라도로 1박 2일을 갔을까?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것도 이게 결국은 중도나 외연 확장 이런 게 통합 행보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이게 조선소가 사진을 찍었는데 와 정말 안전모를 딱 쓰고요. 먼데 딱 배 위를 찍었는데 이거 대선주자급 사진도 이런 멋진 사진이 없어요. 이런 이게 행보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메시지를 보니까 네. 뭐라 하냐면 야 국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게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 있잖아. 이런 게 엄청난 저는 메시지를 내고 네. 그다음에 그 4.3도 진보 어떻게 보면 좌파 어젠다잖아. 이걸 가져가지고 굳이 4.3 재심하는 그 검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격려도 하고 이런 행보를 보면 저는 상당히 정치 쪽으로 한 걸음 더 옮긴 게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논평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워낙 우리 저 촉이 발달해 있고 감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감을 좀 느꼈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거보다 이게 심평 교수가 네. 자기는 이게 뭐 믿을 만한 소식통이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안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출마 안 하는 쪽이 동의했다. 이렇게 심평 교수가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총선은요. 네. 우리 자유파의 그 정말 이게 목숨을 건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내년에 총선 져버리면요. 모든 이게 한동훈도 끝이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끝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끝입니다. 내년 총선 지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그래야만 이게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인지도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각에서 3명을 꼭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이게 그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네. 그다음에 박민식 장관 네. 이런 분들 꼭 나가서 이게 구심이 돼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 이게 진짜 저는 오히려 요즘 경기도 약하잖아요. 그럼 이게 일산 있잖아. 일산에 선거구가 아마 4-5개 될 겁니다. 네. 거기 원희룡 장관이 깃발을 들면 서울 그쪽도 이게 먹을 수 있거든요.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총차출해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 그 돈봉투 받은 것들이 그 지금 하여튼 이걸 거부한 것 같아요. 그러자 31명의 비명계가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셈인데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이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이제 그 혁신위는 끝났다. 옛날에 제2의 박지원의 길을 간다. 박지원 이제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거 얼굴 마담을 안 친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뭐 잔다르크 행시하다가 나중에 이거 화형 팽당해 버리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이게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에게 얼굴 마담으로 대충 혁신이 분장하려고 꾸미놨는데 갑자기 진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오. 그다음에 그 복당 있잖아요. 꼼수로 탈당하면 복당을 불허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생명이 걸린 중대 문제잖아. 이러니까 이게 그 혁신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혁신이 생명이 끝났다. 김은경 위원장도 결국은 이게 그 팽당한다. 화형당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김은경 혁신이 그 얘기 짧게 한마디만 좀 할게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혁신위 회의를 하는데 이 뒤에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써 있더라고.
저것들이 제정신인가 싶더라니까. 아니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당의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혁신이가 누구 개인 혁신이처럼 이렇게 이 제목을 갖다 붙이는 거 이게 제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대충 얼굴 마담을 안 지났는데 자기가 이게 잔다르크인 줄 알고 완전히 당을 구하겠다. 야 이러면 이게 당이 망하니까 구하겠다. 이런 오버하니 결국에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거 아닙니까? 참 그 한심한 하여튼 그러니까 알았어요. 혁신이 첫째 끝났다. 혁신이 뭐 논평할 필요도 없고. 예. 예. 자 그럼 이게 저는 불체포 특권은요. 예. 절대 민주당이 포기를 못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저는 4개의 범죄 집단이 있다 봐요. 네. 4집단은 자기들 때문에 이게 절대 포기 못한다. 아하. 4명이 아니고 4집단이에요. 내 집단. 예. 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첫 번째. 예. 송태남 집단, 성태라 집단. 송영길 집단 있잖아. 송영길.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어. 윤관석이나 이승만 영장 청구한다 하잖아. 이것도 이게 문희만 탈당했지 민주당이거든. 하여튼 돈봉투 받은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네. 20명. 한 20명. 이미 특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윤관석, 이승만 하면 22명. 이 집단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영장 청구되면. 자, 그게 첫 번째 집단. 그러니까 절대 반대할 거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 예. 가짜뉴스 제조자들. 기소 의견 넘어간. 대표적인 게 안민석. 네. 안민석은 이게 독일 검찰까지 확인했는데 뭐 최서원 재산 몇백조 뭐 있잖아. 예. 이게 기소 의견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영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정봉주도 구속됐잖아. MB 명예훼손 해가지고. 그래요. 김의겸 다음에 안민석 김의겸도 청담동 술자리 저 서초서에서 조사 끝났거든요. 그럼 이게 영장 청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경태 있잖아요. 이자도 이게 청와대 1호 고발이죠.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 했잖아요. 이런 이게 가짜뉴스 제조자들은 얼마든지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방어해야 되잖아. 아, 이것들이 두 번째 집단이 되네. 두 번째 집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집단 김남국과 코인 공범자들. 지금 이게 김남국이가 코인을 살 때 따라 사가지고 몇 억씩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게 10명이 넘어요.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 이게 나머지는 다 차명으로 많이 샀는데 로비할 때 아하. 김남국만 실명으로 했대.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이 패턴이 같은 걸 조사하고 있고 아하. 지금 이게 수사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여기 김남국도 영장 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공범자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장경태도 이게 재산이 1,000만 원에서 왜 10억이 되냐 아하. 밝혀봐라 이거지. 그다음에 전용기 있잖아 독도가가 태극기 들고 그것도 밝혀봐라 이거지. 이런 게 코인 투자자들 또 이게 영장이 올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네. 이게 예. 세 번째 집단들. 예.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네 번째 집단이 바로 이재명 집단이죠.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쌍방울. 예. 그다음에 이 백현동 영장이 다시 들어온다. 그럼 여기 이재명이가 그러겠지. 야, 내가 여기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뭐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랬잖아요. 예. 이런 게 이재명이가 다시 영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약속을 지킬까? 저는 이게 뒤집는다 봐요. 네. 뭐 단서를 달겠지. 정당한 청구가 아니다. 뭐 이게 또 검찰 독재다. 또 이게 야당 탄압이다. 뭐 말을 하겠지만 이런 게 내 집단이 결국에 이재명 친명은 불체포 특권을 절대 포기 못한다. 네. 왜? 자기들이 전부 다 수혜자들이고 전부 이게 구속영장의 잠재 대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당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알겠어요. 이 네 집단을 대략 합치면은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될까요? 중복도 있고 뭐 그런 거 감안해서 하면 한 4, 50명쯤 될까요? 뭐 그거 되겠죠. 예? 상당히 될 겁니다. 송태남 돈봉투만 지금 22명 아닙니까 대충. 근데 그것도 추가 조사해보면 또 모르죠. 또 모르고 코인도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가짜뉴스는 많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 한 100명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적게 잡아도. 그중에 31명이 지금 불체포 특권 우리 선언하자고 지금 입장문 낸 거 아닙니까? 예. 한 100명쯤 내면은 저 이재명이나 이 4개 집단도 어쩔 수 없이 끌려는 올 것 같은데. 모르죠. 자기들에게 그 끌려올지. 아니면 이게 자기들은 영장 청구가 더 겁나니까 네. 국민들이 비난은 그러면 순간이고 유쾌한 결별하자고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이번에 31명이요. 예. 31명이 이제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게 저는 그 야당의 대분열의 전조다. 네. 대분열의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31명이 방귀를 들었잖아요. 그래요. 이재명 체제에. 이게 저는 시발탄이 된다 봐요. 물론 이게 저번에 이낙연이하고 이재명 해동이 야 그때 하늘에 비가 내리가 그래도 비의 도움으로 천우신조로 연기가 됐죠. 예. 근데 이번에 뭐 19일 날 또 한다 만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둘이 만나봤자 소리 장도 소리 웃을 소자에 속에 속 리자 웃는 얼굴 속에 장 감춘다 도 칼을 소리 장도 그래. 저는 이게 둘이가 만나서 이게 뭐 막걸리 하면서 허해도요 속으로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 이낙연이 저 때문에 내가 졌다 우리 본선에 안 도와주고 미국 가버리고 내가 이낙연 때문에 선거 졌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신천지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할 거고 이낙연 측에서는 진짜 이게 이재명은 대장동에부터 연루돼 가지고 곧 이게 사법리스크 처리된다.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유쾌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상민 주장이고 결국 이 결별은 간다. 이래 봅니다. 이 이제 정치권에서요. 예. 그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을 할 때 이 배지들은 말이죠. 국회의원 배지들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20명을 넘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이게 뭔가 집단 행동을 하면 여차직하면 우리 탈당하겠어라고 협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뭐 했는데 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저 한 7, 8명 정도 모여서 했다 그러면 개무시 당해 버려요. 예. 아 저것도 그냥 지긋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라. 나가라 그래라. 저것들. 이랬는데 20명을 딱 넘어서는 순간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저것들 잘못 따르면 집단 탈당해 버리겠네.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이 바로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31명을 모아낸 것 같아. 이 반명계, 비명계가. 일단 20명은 넘겨야 된다. 입장문 발표를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이 선전포고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30명 선까지는 서명하자. 그리고 이름 다 밝히자.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예. 이거 아니 잠깐만. 이게 조민이 이거 자꾸 뭐 기소유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납작 엎드리니까. 예, 이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진짜 검찰이요.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 조국이 장관 될 때 그때 광화문에 그 우리 자유파 국민이요. 네. 진짜 그때 제가 본 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인파가 너무 많았어요. 방송국에 걸어갈 수가 없어서 방송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 100만 이상 넣었을 겁니다. 그래요. 광화문에. 예. 네. 그만큼 이게 조국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분노가요. 네. 근데 지금도 이게 조국이가 전혀 반성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게 항소심에서부터 계속 억울하다고 이게 다투고 있고 네. 자기는 이제 이거 책 내 가지고 출판 기념회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딸을 이게 기소유예를 한다. 이거 정말 이러면 이게 검찰이요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겁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소를 안 한다는 거죠. 순간, 반성하니까. 그 순간 얘가 무죄가 되는 거지. 무혐의하고는 다른데 예. 죄는 있는데 워낙 진지하게 반성하고 네. 이럴 때 이게 기소를 유예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은 무혐의하고 차이는 없어요. 네. 이래 되면요. 이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로 갑니다. 제가 여기 이원석 총장한테 엄중하게 제가 전달했어요. 네. 뭐냐? 지금 이게 검찰이요. 국민들이 저는 검찰 편을 많이 들어줬죠. 네. 근데 국민들 중에 야 검찰 지금까지 이게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해가 왜 아직 이재명 하나 못 잡아요? 왜 문재인을 빨리 소환해가 안 잡아요? 조국이는 왜 활보해? 이런 게 여론이 많아요. 많죠. 그리고 이게 박영수 검사 출신 내가 봐준 거 아니야? 왜 구속 못 시켜? 곽상도, 권순일이 50클럽이잖아. 이런 게 검찰에 대한 지금 이게 일부 비판 여론이 많아요. 네. 이 와중에 조국 딸을 선처해서 기소하면요. 완전히 검찰이 어떤 불통이 튈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검찰은 오히려 이게 좌파들 눈치 봐. 아이고 그 엄마 아빠 다 기소했는데 딸까지 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까 싶어서 검찰은 겁내고 있는데 그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뭘 그런 것까지- 오히려 자유파의 분노 여론 이게 검찰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 뭐 검찰이 오지랖이 넓어도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지. 뭘 그런 걸 걱정해. 지금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절대 조민을 기소해야 될 이유 예. 오늘 4가지를 적어왔어요. 아 그래요? 4가지 이유. 예, 기소 유하면 안 되는 거. 네. 첫째는요. 진심 어린 반성이 없어요. 파리가요. 파리가 여기 그 앞다리를 비빈 데서 사과하는 걸로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진심 어린 반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아들도요. 아들도 이게 그 학위를 반납하겠다. 그 석사 학위를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 네. 근데 반납이 안 돼요. 어허. 이재명도 지금 학사입니다. 아 석사입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이가 그거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반납한다는데 반납이 됩니까? 학위라는 게 박사님이 박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박사학위 반납하겠다 하면 반납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뭐 입학이 취소가 되거나 위원회 여러가 뭐 표절이 인정돼 가지고 그렇지. 심사를 해야 되잖아. 내가 표절을 했었어야 이게 취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표절도 인정했고 그리고 이 시시한 대학 뭐 어디 뭐 경원대학인가 이름 없는 대학 학위 필요 없다고 반납했는데 지금- 학교를 무시한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지금은 그래 옛날에 경원대학. 예. 근데 지금도 취소를 안 했다니까. 지금 이재명 석사입니다. 근데 조국의 아들이 그러면 이재명이 선거할 때 석사 그거 자기는 창피하다고 했으니까 빼면은 그러면 학력 허위 기재가 되는 거네. 줄이도 허위기재인지라고. 그렇지. 아 줄어도 허위 늘리면 기재. 허위기재인데 줄이는 것도 이 줄이는 거 뭐 나 중학교까지만 적겠다면 그것도 허위기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다 적어야지 학력은. 예. 근데 저는 아들도 아마 고될 겁니다. 학위가. 연대학 2군데 했고 누구? 들어갈 건데 조원이 예, 연대. 연대 예, 예. 2군데 했는데 네. 그것도 반납했고. 근데 연대 그것도 연대 정액 예, 갔었죠. 예, 그래요. 문정인 그게.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조민희도요. 조민희도 이게 뭐 소송은 취하겠다고 하지만 네. 진심 어린 반성은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 이런 게 공소시효만 넘겨보자 8월 26일 네. 이런 게 꼼수라 보인단 말이에요. 아하, 이 예. 기간만 지나면 조민희가 또 활보합니다. 야, 나 여기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는 게 첫째 이유고. 아, 예. 그래서 저는 결국 조민희가 처벌 피해보고 그다음에 조국이가 출마하려고 저는 이렇게 쇼하는 거지.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는 게 첫째 이유예요. 네, 네. 그다음에 2번째 이유가 네. 조국이 재판에 악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기 조국이가 항소심 재판 중에 있잖아. 네. 조국까지 저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 2년간 교도소 갔다 올게. 인정하면 저는 조민희 기소 유예해도 된다 봐요. 근데 딸은 인정하는데 아버지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딸은 7개 스펙이 위조다. 아버지가 해준 것도 위조라는데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 공익인권보호센터 있잖아. 딸은 인정해. 근데 아버지가 무죄를 다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 결국에 조국 재판은 조국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계속 다투고 있잖아. 그래요. 근데 딸만 용서해주면 조국 재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모순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2번째 이유다 이렇게 보이고요. 3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형평성하고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옛날에 숙명여고 쌍둥이 고등학생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정유라 고등학생이었잖아. 정유라 그때 미성년자였죠. 네. 대학 입시할 때. 근데 구속영장 2번 청구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례가 돼요. 앞으로 입시할 때 서류를 표창 짜고 몇 개 위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처벌하려니까 야 조민이는 7개 위조했는데 봐주는데 나는 6개밖에 위조 안 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7개가 다 위조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앞으로 입시 비리 어떻게 처벌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선례가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4번째가 저는요 이번 입시 비리의 최대 수혜자가 조민이란 거예요. 원래 최대 수혜 본 사람이 최고 중하게 처벌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렇지. 위조해가지고 대학 가면 정경심이가 의사합니까? 조국이가 평생 의사합니까? 조민이가 의사하는 거예요. 네. 조민이가 여기 고대 졸업증 따고 의전원 나와서 의사하는 거죠. 최대 수혜자가 조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역할도 조민이가 많이 했다 봐요. 어린애들 컴퓨터 잘해요. 아하. 아빠가 이게 오리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보통 어린애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 실제 엄마가 야 이래 오리 붙여봐 표창이라면 조민이가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추측이지만 아하. 있고
그래서 결국 최대 수혜봉고 역할을 한 것도 조민이다. 그래서 네 가지 종합해 보면 첫째 진실범이 반성이 없다. 네. 두 번째 조국이가 반성 안 하고 재판 중에 있다. 세 번째 형평성과 선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게 최대 수혜자와 역할은 조민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할 때 일단 기소를 해란 말이에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든 네. 이게 저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그래요. 이건 뭐, 이 사안 자체가,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국민적인 분노와 또 관심사를 생각하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또 대다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기소유예는 말이 안 된다. 일단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은 거기까지는 의무를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뭐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 그 정치적 고려도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 해라. 뭐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해서 대세를 그르치지 마라. 이게 이원석 총장 또 한동훈 장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주제는 다뤄야 되겠고요. 그 사이에 파란나라 공님이 고성국 TV와 변호사님 파이팅하고 또 슈퍼챗 하신 것도 소개는 또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영풍 기자를 해고했어요. KBS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직전까지 작년요. 예. 직전까지 이제 KBS 제가 이사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막 그냥 조화 있잖아요. 어. 조화가 이제 KBS 전체를 둘러싸고 다 있어요. 둘러쌌죠. 예. 그거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죠. 그다음에 이영풍 기자는 제가 이사할 때 네. 같이 식사도 하고 어허. 같이 이렇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영풍 기자를 해고를 했는데 그게 그 사유가 지시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그 외부야. 그러니까 야 이게 지시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행위 유발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예. 그 이영풍 기자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뭐라냐면 이게 그 저에게 내려진 해고 통보가 역설적으로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세력이 단 1초도 KBS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준다. 아하. 지금 이게 누가 지금 물러나야 됩니까? 김의철 사장이 저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죠.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나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홍위병으로요. 완전히 편파 방송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지금 이게 수신료까지 분리징수돼서 KBS가 이게 위기거든요. 이 책임을 지고 김어철이가 조건 없이 물러나야지. 뭐 수신료를 뭐 한전에 합치주면 물러나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조 중에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개 중에 네. 이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옛날에는요. 뭐 제가 땡전 뉴스까지는 안 바래요. 옛날에는 땡 9시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방송을 해요. 아까 근데 박사님이 논평했잖아요. 네. KBS에 토론회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까는 사람도 2명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주는 사람도 2명 있어야지. 네. 그게 공정하죠. 근데 윤석열 까는 좌파 2명에 윤석열 더 까는 우파 2명 까는 좌파 2명에 더 까는 위장 완전히 간첩처럼 이게 2명 이게 공정하냐 말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니까 이게 말이 좀 최소한의 공정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이영풍 기자가 지적한 거예요. 네. 저는 뭐 이영풍 기자가 아마 이게 소송 투쟁에 알겠습니다. 나서니까 예. 잘 할 걸로 봐요. 예. 그런데 그 KBS 이사장이 뭐 짜장면을 어떻게 430그릇을 먹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칼로 아마 그걸 이게 했대는데. 짜장면 430그릇 값이죠. 430그릇 짜장면을 그 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중식당에서 이제 몇백만 원씩 쓰니까 예. 그게 뭐 본인은 해명하죠. 뭐 고향에 밀감사가 선물도 하고 뭐 이게 지평밥 회식도 하지만 진짜 곶감 밀감이 아니고 예. 곶감. 그러니까요. 그 뭐 그게 감은감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저도 가보면 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선물은 1인당 5만 원. 네.
그다음에 식사는 1인당 3만 원. 아니 악법도 법은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기는 혐의가 있는 게 많아요. 몇십 건 되는 거, 한 37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할 말은 이게 해명을 하지만 규정이 그렇다면 제가 이게 김영란법을 뭐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규정이 1인당 식사가 3만 원이고 선물이 5만 원인데 그게 초과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 이거 보면 바로 이게 강규영 이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야, 저도 KBS 이사할 때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 가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독서를 하면서 커피숍에서 제 혼자 커피 한 잔을 카드로 사모면 법에 걸립니다. 박사님하고 둘이 가서 두 잔 사모면 안 걸려요. 저한테 접대했다고 하는. 그렇죠. 시청자 의견을 수립했다. 아니 커피 두 잔을 시키면 제가 안 되고 한 잔 시키니까 이거 책 보면서 공부하는데. 어쩐지 자꾸 커피 사주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야 강규영 이사가 이게 혼자 한 잔씩 먹다가 그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게 그 KBS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이거든요. 예. 이분이 아마 미디어 오늘인가 그게 대표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옛날에 문재인 때부터 특보하고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네. 이분에게 저는 청탁금지 고소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한 명 이번에 유럽 가서 대통령이 제가 해임됐어요. 바로 이제 윤석연. 와 윤석열하고 어떻게 이름도 둘 다 똑같은데 윤석연. 이 이사는요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구속됐어요. 이분이 TV조선 재성인 심사위원장 할 때 그래요. 점수를 조작해 버렸잖아. 음.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네.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음. 그래도 아직 이사가 아직 5대 7입니다. 우리 우파가 5고 좌파가 아직 많아요. 저는 빨리 이게 그 이사장도 물러나고 새롭게 정배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KBS 사저 상황은 앞으로 계속 또 역동적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추가 상황 진전이 있는 대로 다시 이영풍 기자도 직접 모시고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해설도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순방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도 이게 엄청난 그 성과를 냈어요. 음흠. 폴란드하고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최근에 10년 동안에 폴란드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한 이런 나라예요. 폴란드에 그 원전도 수출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 있잖아요. 방산업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 합치면 이게 한 2천조 넘는가 봐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한 66조까지 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게 엄청난 성과를 내고 네. 원희룡 장관도 폴란드에 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외교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갤럽의 지지율이 6%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후쿠시마 괴담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양평땅 괴담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랬냐면 링컨 이야기 했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네. 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저는 이제 6%가 하락했다면 결국에 우리 국민이 일시 괴담에 속았을 수 있다. 일시. 그래서 이게 잠깐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박사님 말했잖아요. 아까 결국에 과학이나 팩트가 진리 사실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 후쿠시마 괴담, 양평 괴담 이제 서서히 괴담이 잦아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열심히 싸웠잖아요. 앞으로 이게 좀 지지율이 다시 좀 올랐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우리 6%에 너무 기죽지 말고 일시 괴담이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진리가 이긴다. 이걸 마지막으로 희망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중에 이원식 원식님이 단군 일의 최대의 변호사님이라고 올리셨는데 몸집이 크다는 뜻은 아닌 것 같으니까 최고의 변호사로 고치겠습니다. 변호사 제도가 생긴 지가요. 예. 1895년 그 근대사법제도 얼마 안 됐어요. 예. 이준 열사 있죠. 예. 이분이 최초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고의 변호사 해도 틀린 건 아니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